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치입니다. 자, 정치면에서는요, 개헌을 단행합니다. 왜냐면 앞에 있었던 이 장면 내각, 이거 혼란스러운 정권이었다. 지금 북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막 민주주의랍nep시고 서로 막 이렇게 요구를 막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느냐? 이런 취지는 안 맞다. 지금 북한의 어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게 맞다. 의원 내각제 안 맞다. 땡! 다시 대통령제 전환시키는 거예요. 자, 이러면서 개헌 단행합니다. 그 개헌 4차 개헌까지 했죠? 자, 이제 5차 개헌을 하는 거예요. 5차 개헌을 단행합니다. 자, 이 5차 개헌의 핵심은 다시 대통령제로 전환시키는 거겠죠? 대통령제로 다시 환원시키고요. 양원제가 아닌 다시 단원제. 단원제로 돌려 세우는 모습들. 이게 바로 5차 개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, 사실은 이 군부에서 이렇게 정권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 이게 명분이 뭐냐면 경제 개발이었죠. 경제 성장. 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뭔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장면 내각이 이제 수립했던 그 경제 개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 그냥 가면 돼요. 경제 개발 계획. 요거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. 또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농어촌의 부채 탕감. 농어촌 부채 탕감. 빚이에요, 빚. 이 빚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거, 지금 경제 개발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? 그냥 마음만 경제 개발해야지. 이거 아니죠? 뭐가 필요해요?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.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분명히 돈은 없어요. 가난한 나라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런데 그 돈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이 군부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. 그 돈은 어디 있느냐? 바로 음성적으로 지하에 또는 장롱 속에 꼭꼭꼭꼭 숨어 들어가 있을 것이다. 그런 음성적인 돈을 딱 양성화시켜서 그 돈 갖고 경제개발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. 자, 그래서 화폐개혁 단행합니다. 화폐개혁은 뭐냐면요. 자, 매달 며칠부터 기존에 있는 돈을 새 화폐로 바꾸지 않으면 기존의 돈은 이제 쓰레기가 되는 것이다. 자, 이러면 여러분들 장롱 속에 처박아뒀던 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은행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? 바꿔야 되니까. 그죠? 은행 갖고 오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쓰레기가 될 거 아니에요? 자, 그런 화폐개혁을 단행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돈이 안 나옵니다. 그걸 보고 이 정부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. 야, 우리 진짜 거지구나. 진짜 못 살구나. 이렇게 가난했단 말이야. 라는 판단을 합니다. 결국 이 내부에서는 돈을 끌어올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자, 이제 정부가 정식으로 들어서면 이제 내부에 돈이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. 외부에서 돈을 끌고 와야 되겠죠. 자, 어쨌건 자, 요런 정치와 경제면에서 이런 그 모습들을 단행하고요. 바로 이 5차 개헌에 의해서 자, 이제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. 자,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요. 네, 박정희와 그다음에 윤보선이 붙어요. 여기서 박정희가 당선이 됩니다. 당선이 됩니다. 사실은 이 5.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일부 지식인들은 이 5.16 군사정변을 나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면들도 있었습니다.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. 뭐냐면 빠르게 자리를 잡고 군인들은 군인들의 위치로 돌아가라. 사실은 이 5.16 군사정변을 일으켰던 이 박정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속히 민간인들한테 정부를 넘기고 우리가 질서를 잡고 넘기고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박정희가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. 스스로 군복을 벗고 박정희가 이 대통령 후보에 나와가지고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죠. 자, 이러면서 지식인들의 어떤 그 반응, 일부 지식인들의 어떤 5.16 군사정변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봤던 그런 반응들이 이제 좀 그 눈초리가 좀 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출범한 이 박정희 정부에게 지식인들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그건 뭐였냐면 자, 이 박정희 정부가 이렇게 1963년 들어섰어요. 여러분 요거는 기억하세요? 그럼 이렇게 나오면 질문할 거예요. 선생님,
1960년도에 대선 치러졌잖아요. 대통령 선거는 4년 만이라면서요. 그러면 1964년이 돼야지 왜 1963년이에요? 네, 뭐 좋은 질문인데요. 여러분들 이 5.16 군사정변이라고 하는 것은요. 비정상적 방법에 의한 말 그대로 정변입니다. 그러니까 비정상적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. 그 비정상적 상황에서 4년 주기를 찾으시면 안 되죠. 그죠? 이제 63년부터 이제 정상적인 주기가 나올 겁니다. 그러니까 왜 64년이 아니에요? 라는 질문은 이게 지금 정상적 상황이 아니에요. 아니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63년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네.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주기는요. 자,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. 이 박정희 정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. 요 공화국을 우리는 뭐 다른 말로 제3공화국이라고도 해요. 요 박정희 정부를 제3공화국의 출현, 제3공화국의 출범이라고도 합니다. 그럼 선생님 제1공화국은요? 예, 제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. 제2공화국은 장면 정부. 그리고 제3공화국이 박정희 정부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근데 뭐 지금 뭐 사회학적으로 볼 때 무슨 맷공화국, 맷공화국 이제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.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마음 두면서 외우려고 뭐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냥 뭐 어렵진 않잖아요. 뭐 이승만 정부 1공화국, 다음에 장면 정부 2공화국, 그다음 박정희 정부 3공화국 이렇게 가시면 되나? 자, 3공화국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. 출범하는데 이 3공화국의 가장 큰 숙제가 뭐냐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. 바로 경제의 개발입니다. 이게 안 되면 군사정변을 일으킨 명분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경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화폐 개혁,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화폐 개혁의 성과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. 내부적으로 돈 없단 말이죠. 자, 이제는 외부에서 돈을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. 자, 이러면서 외부에서 돈을 끌고 들어오는 여러 방법들을 찾아옵니다. 자,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. 첫 번째가 서독이죠. 서독의 차관. 서독의 차관을 끌고 들어옵니다. 근데 여러분들,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와야 되잖아요, 지금. 그래야지 경제개발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가난해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줄 수 있습니까? 못 빌려주죠. 왜요?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줘요? 그러니까 이 당시에 돈을 빌려온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. 누가 우리한테 이 가난한, 이 헐벗은 이 가난한 나라에 누가 돈을 빌려주겠냐고요. 결국은 이 서독에서 차관을 빌려올 때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갑니다. 뭐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